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서문에도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책 읽을 시간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또 평균 독서량이 진짜 바닥을 치고 있고. 근데 저는 책에 대한 책이거든요, 이 책은.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온 구조를 모아놓은 책이고. 그래서 이 책을 일단 읽으시면, 와, 이렇게 아름다운 구절들이 책 속에 숨겨져 있었구나. 보물과도 같이.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은 그 125권의 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 책들을 몇 권이라도 더 보려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막 긴 글 이런 걸보다는 또 이런 짧은 단상류의 어떤 글들이 좀 더 의미가 있고 사람들의 삶을 좀 더 풍성하고 부유하게 해주는데 좀 기여해주고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좋은 책인 것 같고요. 제 책이라서 이렇게 말하기가 쑥스럽지만,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마 제 삶에 찾아와서 제 삶을 바꿨던 그런 구절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가서 노크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미러일기하고 욕쟁이 예수 내고 세 번째 책은 원래 이 책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통과했어요.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좀 마음의 병이 좀 심하게 걸려서 공황 장애도 있었고 우울증으로 좀 고통도 받았고, 그런 시간에 긴 호흡의 글을 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책 읽기조차도 안 되더라고요. 책이 활자가 도저히 눈에 안 들어오는데 저는 약간 좀 일종의 활자 중독인데 그런 저한테 읽기와 쓰기가 안 된다는 건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든 책들을 꺼내서 거기에 책갈피 접어놨던 구절들을 읽어보면서, 아 그래, 이런 구절들이 내가 이런 나이 때 이런 시기 때 나한테 와서 또 이런 영향력을 끼쳤지, 또 나에게 위로가 되어줬지, 이런 구절들을 이제 찾아서 되씹으면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단상들이 떠오르고 그런 거를 적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것들이 모여서 아 이걸 좀 책으로 내봐야겠다, 그렇게 하게 돼서 이제 나왔죠.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빙엔의 힐데가르드가 쓴 독일의 신학자이고 영성가였던 중세시대 때 여성인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거룩한 사람은 땅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긴다라는 구절을 접한 게 한 십몇 년 전쯤인데, 그때 그 구절을 접하고 정말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사람들이 다들 위로받기 원하고 사랑받길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무생물까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중심에 서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 분에게로 이제 인도를 하는 거겠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네. 젊으신 분들은 일단 책에 재미를 붙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책 읽는 그 기쁨, 재미. 그러니까 일단은 재미있는 책 위주로 닥친 대로 읽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만화책도 저는 적극 권하고 싶고, 요즘 만화가 굉장히 수준이 깊어서 뭐 어줍지 않은 책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배우고 느끼는 것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책을 일단은 폭넓게 다양하게 읽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꼭 인문, 사회과학, 문학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폭넓은 독서와 더불어서 또 같이 병행돼야 하는 것은 좀 선택과 집중.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삶을 바꾸는 거는 뭐 폭넓은 독서에서 바뀌기도 하지만 특별히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저자와 특별히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큰 감동을 끼친 책이 있다면 그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책을 거듭거듭해서 다시 읽으라는 것. 좀 잊어버릴 만하면 또 읽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읽고, 그래서 그 책을 완전 곱씹어서 자기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끔 하면 그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녹아서 이렇게 흘러나올 거예요, 아마.
말로 행동으로 또 성품으로 그렇게 되면 정말 책 읽기에 성공한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폭넓은 책 읽기와 그런 집중해서 하는 책 읽기가 좀 병행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학부 대학원 다닐 때는 한 달에 30권씩 그렇게 읽었었어요. 정말 책을 닥치는 대로 읽어 나갔죠. 그때는 좀 그런 것도 있고 독서량을 좀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어린 마음의 그런 치기들도 있었고 20대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애가 넷이고 또 저희 아내가 동네 병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제가 집에서 살림하면서 애들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독서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책을 받아보고 이렇게 쭈루루 서문 정도 훑어보고 이런 거 책들은 많지만 작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독파해 나가는 책은 한 달에 몇 권이 안 된다고 봐야겠죠,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도 하고. 근데 또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기용도 시인의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이렇게 삶에다 밑줄을 긋는다고. 그래서 책에다 밑줄을 긋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에게 주어진 삶이 이러하니까 가끔씩은 막 애들 숙제 봐주고 이러다 보면 내 금쪽 같은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일에 내 시간을 이렇게 낭비를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화가 날 때 있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을 키우고 그런 일에 보람을 느끼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가끔씩은 진짜 막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서 막 스스로에 화가 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저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은 이야기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삶도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의 갈피만 뒤지는 게 아니라 제 삶의 갈피를 뒤지면서 삶의 밑줄을 긋는 시간이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좀 더 크고 나면 제가 좀 더 읽고 쓰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전념할 수 있는, 요즘 표현으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오겠죠.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지금의 제 삶의 갈피들을 잘 넘기고 삶의 밑줄 긋는 작업들을 잘 해야지 또 그때 그런 시간들이 올 때 또 잘 할 수 있겠죠. 네. 그 부분은 저의 좀 장점이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지나가요, 시간이. 그리고 정리를 잘 안 하시고. 근데 그것도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읽은 것들을 최대한 잘 살리는 편이에요. 삶에서도 그렇고 글쓰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읽고 감동이 되는 구절들은 다 따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다 따로 타이핑을 하고 그것들을 주제별로 또 작가별로 그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놓죠. 그래서 나중에 글쓰기를 할 때 혹은 또 스스로 이런 부분에서 나에게 좀 통찰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그런 구절들을 뒤적이면서 도움을 얻곤 하죠. 그러니까 평상시 때 읽으면서 항상 정리를 하고 친구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뭐 되게 좋은 구절이 있으면 잠깐 끄적대 놨다가 집에 와서 컴퓨터 열어서 다시 타이핑을 해놓죠. 그거는 뭐 신문 읽을 때도 그렇고, 네, 뭐 지하철에 가다 광고 카피가 괜찮은 게 있어도 그렇고, 네, 그래서 항상 정리를 하고, 그래서 책을 읽고 이제 정리할 것들이 쌓이면 좀 바쁠 때 못 하다가 약간 여유가 있어지면 그럼 책 내용도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많이 까먹잖아요. 읽은 것들도. 그럼 다시 책을 펼치면서 밑줄 쳐놓고 접어놓은 대목들을 보면서 다시 타이핑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되살리고 그렇게 정리를 해놓죠. 여기 68페이지에 보면 나태는 온갖 사랑의 시초이다 라는 독일 요리사가 크리스타 볼프의 말이 실려 있는데, 이게 나태함이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좀 죄악시 여겨지고 게으름을 여겨지고, 뭐 부모 입장에서 봐도 애들이 조금만 빈둥거리고 있으면 꼴 보기 싫어가지고 공부 안 할래? 막 이렇게 하고 뭐든 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너무 야만적이잖아요. 노동 시간이나 강도가.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 메말라 가는 것 같고 이런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좀 고요한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 좀 비생산적이 되는 시간. 그러니까 사회는 더 생산적이 돼야 돼, 더 많은 걸 생산해야 돼, 더 많은 걸 소비해야 돼, 이렇게 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지만 좀 덜 생산적이 되고 덜 효율적이 되는
그런 시간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지켜주고 붙들어주는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시간 확보하기 애를 써야 되고, 그게 이제 개인으로만 안 되죠. 사회 구조적으로 부의 공정한 분배와 또 복지 시스템, 또 사회적 안전망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가면서 각 개인들이 정말 나태해질 수 있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이 주어질 수 있는 사회로 좀 이제 점점 변화되고 전이 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혀 이렇게 나태해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살 것만을 강요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말하는 사회는 저는 악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